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교시 끝나고 이제 세 번째 교시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시나리오에 대한 접근 방식과 시나리오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뭐 제7의 예술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설명했으니까 자,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기승전결에 대한 구조는 뭐 변함없이 가장 이상적인 그 흐름과 매칭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무리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승전결이라는 그 구조 속에서 시나리오만이 갖는 테크닉적인 측면의 접근도를 한번 봅시다. 자, 자,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시퀀스라고 하죠. 1시퀀스, 2시퀀스, 3시퀀스, 시퀀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드라마의 스퀀스를 통상적으로 8개를 나눴습니다. 물론 8개라는 개념은 정해지진 않았어요. 이건 이제 그 많은 것들의 흐름들이 있겠지만 나는 8개 정도로 장편 영화를 중심으로 만들면 되겠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드라마투르기에 있어서의 흐름은 어떻게 접근해지느냐. 주로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 배경 이런 부분들로 이 첫 번째 스케줄을 움직여요. 그렇다고 해서 뭐 타이틀처럼 뭐 얘는 누굽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드라마가 지속되면서 그 속에서 느낌이 그렇게 오는 거죠. 저는 저런 거고 저 사람은 뭐 의사였구나 뭐 이런 식의 개념의 접근. 근데 이번 첫 번째 스퀘어스 안에서도 기승전결이 안에 작게 들어가 있는 거죠. 전체도 기승전결이 있지만 이 1번 스퀘어스에도 기승전결, 2번 스퀘어스 기승전결, 각 세컨스별로도 기승전결들이 계속 안에 내재되어 있고 숨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승전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마인드를 접근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만들어요. 그래서 크게 1시퀀스나 2시퀀스 사이가 우리는 기라고 성향적으로 전체 흐름을 맞추고 3, 4, 5, 6까지 이거를 우리는 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은 전, 8은 결로 클라이막스 부분을 적용시켜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장르라.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해놓은 전형적인 드라마투르기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많은 영화나 많은 드라마들이 적용되어지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 안에 클라이막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카타르시스라는 거죠. 인간이 뭐 영화를 보던 드라마를 보던 놀이기구를 타던 또 눈물을 막 슬퍼서 울던 간에 그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정화작용인 거예요. 카타르시스인 거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정서적으로 뭔가 해소가 됐거나 그걸 통해서 또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정화작용인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만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단편 영화를 만들던 이번 학기 동안에 만들 때 이런 카타르시스적인 적용들이 내포가 되어 있으면 드라마 투기상에 있어서도 집중도 높아질 뿐더러 주제를 전달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 내가 기승전결이 있다 그랬죠. 이거를 감정의 곡선들을 한번 봅시다. 시퀀스에 따른 감정의 곡선들. 1부터 8 시퀀스가 있고 감정을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120까지 어떤 기준이냐. 당연히 1, 2 시퀀스에서는 감정의 곡선들이 소개가 되는 상황이니까 제일 낮은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가 올라가죠. 어떤 차원에서 올라가냐면 자체적으로 기승전결이 있고 이 드라마투르기가 1번 스케스보다 2번이 더 몰입이 강해야 되고 4번, 5번이 더 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각선을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이 포맷에 맞게 드라마투르기의 구성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참 잘 쓰여진 구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곡선이 그냥 올라가면 안 돼요. 중간에 이렇게 쉬는 타임들이 중간에 몇 번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좀, 그래서 뭐 긴박한 막 추격전이 막 발생이 되고 뭐 사람 막 죽이고 막 그러다가도 중간에 멜로처럼 누가 중간에 두 사람이 서로 멜로를 즐기죠. 이거는 실려가는 탐의 개념이 접근도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배치를 중간중간에 구조적으로 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합니다. 시나리오는 정신적 감정을 통한 과학이다. 과학을 통해서 명확하게 배치를, 그 다음에 영화적 기법을 잘 심어주면수록 적용이 된다는 개념이죠. 이해가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그 드라마나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쓸 때 이 감정 곡선도를 자기 시퀀스별로 아니면 기 작품별로 적용을 시켜가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은 전체의 씬별로 보는 거나 시퀀스만 볼 그런 시나리오가 나무로 보여요. 숲으로 보여, 숲. 전체가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나리오 쓰다 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때 그 상황만 보게 되니까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적게 보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곡선도를 그리고 앞에 이렇게 시퀀스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이런 것 과정을 쓰면서 적용을 시켜가면서 하면 드라마투르기의 구조가 나름대로 이게 설계도 같이 느낌이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참 잘 쓰는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번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신화를 쓰면 그렇게 쓰여지죠. 1번 쓰면 2번 쓰고 2번 쓰면 3번 쓰고 4번 쓰고 5번 쓴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쓰다 보니까 1번이 6번보다 더 강해. 6번이 빡 죽어버렸어. 잃어버리면 이제 뭔가 끊기고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전체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감정 곡선에 대한 느낌들을 적용시켜가만 시나리오를 쓰면 누구든 참 잘 쓰는 시나리오가 된다.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아까는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했다고 하면 구조적 측면. 그다면 단일 주제의 로드무비, 연립 주제에는 뭐 일본이나 한국 영화 스타일 같은 느낌이 연립 주제를 많이 사용을 하죠. 연립 주제의 개념은 뭐 여러 흔히 있겠지만 스릴러 뭐 이런 개념. 오락 영화는 단일 주제가 좋다. 왜? 생각이 많아지면 힘들어요. 친구, 조폭 마누라 같은 단일 주제 목표 하나만 딱 있는 거야. 딱 하나. 지금도 높아지고 장르형 영화라고 하죠. 통상적으로. 단일주제는 장르형 영화에서 많이 사용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랑 얘기면 사랑 얘기 계속 집약을 가는 거예요. 단일 주제. 연립 주제는 생각이 많죠. 예술성에 많이 적용되는 거죠. 멜로디도 달아야 되고 액션도 달아야 되지만 또 내면적인 깊이도 달아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일 주제와 연립 주제로 나눠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캐릭터에 대한 분석에 대한 개념인데 장르형 영화의 경우에는 캐릭터 영화라고 할 수도 가능이 아니죠. 캐릭터가 다 작품을 끌고 가니까. 그래서 그 장르형 영화, 재밌는 영화들을 아니면 뭐 어떤 그 흥행의 성공한 영화들, 또 산업적인 영화들에 대한 대부분들을 보면 캐릭터가 중심이 돼요. 엽기적인 캐릭터, 영웅적 캐릭터, 이상적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이 존재를 하죠. 그죠? 뭐, 최근에 흥행에서 굉장히 성공했던 극한 직업의 캐릭터들만 보세요. 굉장히 다들 독특하죠? 캐릭터 중심이죠, 캐릭터 중심. 코믹적인 요소와 함께. 그러니까, 장르 영화들은 대부분 다 그런데, 자, 캐릭터 중심의 영화가 아닌 반대의 영화를 하나 봅시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홍상수 영화 감독의 영화를 보면 캐릭터 중심이긴 해요. 그러나 그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지 않다는 거죠. 너무 일상적인 캐릭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캐릭터 돋보이지 않다 보니까 자꾸 전체 흐름에 흐름으로 들어간다. 뭐 그런 형태의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자, 영화 시나리오를 쓸 때 현실적 측면에서 좀 써줬으면 좋겠다.
새가 날아가서 총을 맞고 떨어졌다. 현실 연출 가능한가? 요즘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 가끔씩 나도 교통사고 장면을 영화를 좀 찍고 싶은데 그걸 진짜 부딪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CG 컴퓨터 그래픽 아니면 그 씬을 드러내고 결과만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유형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현장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용해서 만들어 놓은 영화이긴 합니다만 우주의 세계를 가거나 제3세계를 가는 이런 측면에 대한 부분들은 더 적용이 되더라 할지라도 미장센의 측면에서에 대한 접근의 현실적인 측면은 문제되지 않는데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개념인 거죠. 개연성 없는 거, 앞과 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은 많은 고민을 통해서 체크하고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감히 해봅니다. 그리고 시대적 트렌드에 대한 드라마투르기에 대한 것부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제 드라마를 촬영할 때 여러분들 시나리오 쓸 때 추후에 다시 또 시나리오에 대한 신남바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지문을 내는 방법 많은 질문들을 하겠지만 시대적 감각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많지만 굉장히 많지만 굳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감각은 연령대는 못 쫓아가거든요. 실력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고요. 그때 그 세대 때 느꼈던 그 감정, 그 트렌드 이것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 영화의 타겟이 60대 70대 할아버지의 경우라면 거기에 맞춰야겠죠. 그 할아버지 가야겠죠. 그러나 모든 영화들에 대한 유형을 보면 거의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영화의 주 타겟이라는 거죠. 그때는 그때 거기에 서 있는 거기에 나이대 연령대인 가장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추측한다는 얘기죠. 추측. 그리고 가끔씩 여러분들이 신경 쓸 때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럴 것이야. 그런 예측이 될 것 같아. 이것만큼 오용한 건 없는 거거든. 야, 너 뭐해서 조사해봐. 뭐, 그럴 것 같아요. 이 같아요라는 거, 자기 상상으로 끝나는 거, 이게 굉장히 유용한 접근인 방식이거든요. 나도 가끔씩 그래요. 예, 그게 편하니까. 그걸 찾아가려면 힘들잖아요. 조사해야죠. 체크해야죠. 그 사람을 갖다가 매칭해야죠.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경험담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갈까요? 7월 30일 영화를 만들 때 그의 캐릭터를 내가 너무 이해를 잘하려고 노력하려고 과거에도 나한테 설명해봤지만 일부러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그때 가서 배우가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배우도 뭐 마라톤에서 나오는 조승우의 경우 또 자폐 환자의 연기를 하기 위해서 자폐 환자와 함께 한 달 동안 같이 생활했다 그러한 미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로 인해서 참 배우가 연출하는 연기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박수를 막 표현 주시거든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거는 추측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보고 느끼고 직접 체험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배우가 자기가 체험을 다 해야지 뭐 배우 잘한다는 것도 없어요. 의사인데 뭐 의사를 뭐 훅 해봐야 돼요? 못하잖아요. 항해가 있는 거지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파일럿이야. 그럼 비행기 운전을 해야 돼? 아니라는 거죠. 단 시뮬레이션 통해서 할 수는 있겠죠.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화를 만들 때 내가 시나리오 쓸 때 직접 그걸 체험하고 그 부분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7월 30일의 영화는 찾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거기서 많이 찾아갔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경험을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 주워들었죠. 택시 드라이브의 영화인 어디로 갈 거야 영화의 경우 일부러 시험을 보고 택시 드라이브의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드라이브에서 따면 자격증이에요. 택시 드라이브 자격증. 난 면허증인 줄 알았어요. 자격증. 자격증과 면허증이 틀리거든요. 자격증은 기능사 2급 자격증. 전문직으로 인증해준다는 뜻이에요. 그 자격증을 시험을 봤어요. 보고 합격을 했지. 그랬더니 뭐 시험 보러 갔는데 한 뭐 500명 정도가 시험을 보더라고 그 당시 때. 근데 시험을 보는데 참 남녀노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보고 딱 나갔더니 여기저기서 택시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로 오라고 또 아니 그러면서 저는 택시를 주러 간 게 아니라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갔죠. 그리고 내가 아시는 지인 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택시도 운전을 했습니다. 체험을 시나리오 쓰기 위해서 그렇게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2시간 정도 체험을 했는데 아마 그 체험을 하면서 얻은 게 있어요. 그것이 곧 어디로 갈까요? 라는 제목을 얻은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시험도 해봤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게 안 했다면 내가 과연 얻었을까? 이 고민도 한번 해봅니다. 그걸 얻었다는 얘기죠. 얻어서 딱 차를 운전하는데 사람이 샀어요. 뭐라 그럴까? 나 되게 고민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네, 뭐 숙대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숙대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 택시 기사로서 드라이브 타면 어디로 갈 거예요? 되겠구나. 근데 그냥 단순하게 어디로 갈까는 재미가 없잖아. 근데 지금 7월 30일에 나오는 이 택시 드라이버나 그 드라이브에게 교통을 맡겨내서 거기에 사랑에 빠졌던 시영이의 역할을 맡은 김규리가 갖고 있는 캐릭터는 그럼 얘는 어디로 갈 거야? 무슨 적용을 한 거야? 옛사랑을 찾아서 어디로 갈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내가 지금 이 기록에서 어디로 내 인생을 가야 될지 두 가지 의미가 있겠구나. 이걸 내가 이제 이 영화를 어디로 갈까요? 하면서 찾은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시작 트렌드를 찾기 위해서나 캐릭터의 분석을 찾기 위해서 또 주제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체험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영화의 본질, 정의 하지만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설명에서 쓸 때 설명할 예정이고 오늘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여러분들한테 내 경험담을 통해서 설명을 좀 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나리오를 쓰면서 고민하고 이번 학기 동안에서 작품을 만들 때 그런 고민을 하는 측면에서 제가 내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처럼 어디로 갈까를 만들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택시 드라이브에 직접 운전을 했는데 그 운전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그들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체험이 깊이를 주는 거야. 그리고 헌팅 장소를 가더라도 저는 헌팅 장소를 가더라도 7월 30일의 영화에는 헌팅 장소를 50개 군데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헌팅만 1년 걸렸어요. 왜? 디테일 찾기 위해서 10년을 그리웠죠. 50개 중에서 5개씩 찾았더니 250개가 되더라고요. 가서 그냥 겉걸치로 그냥 꾹 보고 250개를 갖다 하면 아마 3개로 끝났을 거야.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장소 한 군데 가가지고 계속 그 장소에서 1시간 이상씩 지켜봤어요. 보면서. 그래, 여기는 그렇고. 효과적이냐. 그걸 봤다니. 그리고 오케이가 된 장소에 가서는 1시간 이상씩 계속 지켜보고 이쪽 가서 찍어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콘티가 사진 콘티가 많았어요. 왜? 그때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떤 거를 어떻게 미장센으로 주는지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7월 30일의 영화의 미장센을 보면 굉장히 깊이가 좋아요. 엄청 깊이가 있어요. 바닥에 물을 깔아서
반사를 통해서 그 전체적인 미장선에 대한 깊이를 준다든지, 솥대를 세워서 솥대라고 해서 그 대나무 꼭대기에다가 새가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솥대가 있어요. 그거에 100개를 쫙 깔면서 그 안에서 이 주인공들이 걸어가는 거에 대한 그 느낌, 미장센이 오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기도 했고, 또 배 한 척을, 원래는 그 배 한 척이 배가 아니었었는데 그 조그만한 그 벌판에 텐트를 치고 있었던 거였었어요. 근데 너무 그림이 아닌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딱 아이디어를 했죠. 배를 빌리자. 그 배 안을 세팅을 하자. 그래서 7월 30일이 배가 됩니다. 그 배는, 그 세팅은 현실이 없는 존재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냥 이미 상징적인 영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헌팅장소 가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치예요. 그들이다. 결과치라는 거죠. 그래서 7월 30일은 드라마turg이나 배우의 연기도 중요하지만 미장센의만큼은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미장센이 참 좋았다. 엄청 좋다. 일본에서 전격적으로 후쿠오카 국제영화제에서 내 영화를 김미덕 영보다 더 좋은 영화라고 호평을 하면서 갖고 갔던 가장 결정적인 요소도 이 미장센에서 오는 흐름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서적 느낌, 감정, 깊이였다라고 난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어디 가든 장소의 깊이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인드로 이 부분들을 접근한다고 그러면 영화적인 영화 미장센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학기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제작 실습 2에서는 영화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영화적으로 접근하는 포인트 첫 번째는 깊이 있는 디테일을 찾아가는 데에 목적을 둬라.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방송을 10년을 하다가 영화로 갔거든요. 난 방송도 경험을 해봤고 영화도 경험을 해봤다. 제가 왜 영화를 하면서 영화에 대한 매료가 돼서 지금까지 영화로 계속 지속이 되느냐면, 물론 방송은 경기적으로 더 풍요로워요. 영화는 반대예요. 방송을 벌어서 영화에서 돈을 깨먹는 경우가 나의 케이스예요. 방송할 때까지 계속 했었으면 분명히 부를 창출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술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에 대한 매칭이나 영화가 갖고 있는 그 흐름들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난 그래서 영화적인 마인드를 접근할 때 항상 디테일이다, 영화는. 시나리오도 디테일이고, 현장에 촬영되어지는 헌팅부터 캐릭터 연출까지 다 디테일이다. 요즘 영상들은 쉽게 찍혀지죠. 그리고 쉽게 편집되고, 쉽게 기록되고, 쉽게 오픈돼요. 내가 영화를 만들거나 영화 방송을 할 때는 절대 쉽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또 그런 구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은 쉽게 만들지 않다 하더라도 깊이는 그 영화 갖고 있는 깊이를 못 쫓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지금의 경우에는 남녀노소가 구분 없이 영상 시대다 보니까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영상 전문가라든지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배우거나 나처럼 영화를 전공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일반인들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디테일이야, 디테일. 그리고 그 디테일 속에서 차별화되어져 있는 미장센이 연출이 돼요. 테크닉이 연출이 돼요. 차별화하는 거 찾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디테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섬세하게 찾아내고 한껏 찍을 때 신중하게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단 10분의 단편 영화를 찍다 하더라도 그 10분의 단편 영화에 한 컷 하나를 찍을 때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장센이 연출도 신 안에 컷이 많지 않아도 좋아요. 2컷, 3컷 때도 좋아. 대신 2컷, 3컷에서 그냥 쉽게 찍지 말고 한 컷을 찍더라도 깊이, 그리고 미장센, 조명을 치더라도 일종의
밝고 어두움, 음양의 조화들에 대한 차별화를 명확히 줘야 된다는 거죠. 명확히. 그리고 우리는 프로프라고 하죠. 아마 설명 여러분들 하셨을 거예요. 프로프. 프로프가 조명의 밝고 어두운 부분에 대한 척도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미장센 연출을 하면 그 깊이가 깊어 보여요. 근데 교양 프로그램이나 그 이외의 여타 프로그램들은 소위 말해서 나쁘게 표현하면은 그냥 일면 그냥 조명을 밝게 하기 위한 조명을 줬다는 얘기라고. 영화적인 접근은 밝게 조명은 의미하고 빛을 깎는 의미에 대한 조명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 학기 동안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조명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설명도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로 소도구의 배치, 연기자에 대한 내면적 연기, 그 다음에 전체 흐름에 대한 깊이, 이게 전부 다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아름다운 영상들과 차별화된 영상들과 깊이 있는 영상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차로 1교시 때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을 했고 2, 3교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이 갖고 있는 제7의 의미의 개요와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접근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한 작품이 단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시간에 관계없이 한 컷 한 컷 찍고 시나리오 하나하나에 대한 테크닉들을 접근할 때 디테일과 섬세함으로 한 작품들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 학기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을 마치고 자, 이번 주나 다음 주 8월 30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때 내가 맡은 포지션의 학습 계획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진로, 희망 전공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민하세요. 모든 전원이 다 자기가 이번 학기 때 찍어야 될 아이디션도 제출을 이번 학기 때 이번이나 다음 주의 과제는 이겁니다. 이번 주는 자기 희망 전공에 대한 설명과 현재 이 포지션 하고 있는 현재 이 워크샵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학업 계획 이거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제출 목적이 아닙니다. 나한테 줘도 안 줘도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줘야 되겠죠. 본인이 글을 씀으로써 나 이번 학기 때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스스로가 자아 계획을 세워라 라는 의도에서 과제를 내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